트렌드 코리아 2022 내년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 대유행을 할까. 이제 작년 올해의 10가지 상품들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내년에 어떤 사회가 될 건지를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10가지를 밝혔어요. 한 번에 10가지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나노 사회 위주로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한 2, 3회에 걸쳐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경전 공부하면서 짬짬이 하는 거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또 재미가 또 없어. 너무 많이 하면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10가지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쑥 보고 난 다음에 나노 사회를 먼저 자세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노 사회라는 것은 이제 다 쪼개졌다. 이제 사회가 다 분화됐다. 그래서 각자 사회, 각자 도생, 그래서 각자마다 다 뿔뿔이 흩어진 나노라는 것은 10억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리스어의 난장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제 실제 크기는 나노미터라면,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머리카락 10만 분의 1 정도를 나노라고 그래요. 극대화된, 나 개인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진행해 왔고, 올해 심화됐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머니러시입니다. 이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계속 돈이 양적 완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돼서 이제 돈이 많아졌다 해서 옛날에 미국에 금광이 발견되고 은광이 발견될 때 서부 개척 시대에 머니러시 하듯이 그때도 하듯이 지금도 이제 새로운 머니러시가 제시됐다 해서 작년 올해 전 세계가 부동산 주식들이 폭등하는 이런 사회였는데 2022년도 역시 이런 머니러시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머니러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득템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질이지 돈질. 자기가 비싼 거 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들이 줄을 서서 가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하시는 건데요. 이제 자기가 고생해서 얻으면, 그래서 사고 얻으면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다 갖고 다녀 해서 인싸가 되는 이런 것들.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랑 이거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러스틱 라이프. 러스틱이라는 것은 시골스러움, 촌스러움, 이걸 보고 러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 세대랑 적당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도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시골에도 다른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한 30년 전쯤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을 해서 시골로 가겠다 라겠는데 지금은 전원주택으로 시골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막 놀리죠. 병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재미없다부터 해가지고 남자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살님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지금은 도시에 집이 있고, 그렇죠. 5도 2촌에서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촌에 가서 산다. 이제 4도 3촌, 4일은 도시에 가서 살고 3일은 시골에 가서 산다라는 그런 러스 라이프, 시골 라이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계속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헬시 플레저라는 것은 헬스는 건강이죠, 건강. 플레저라는 건 기쁨이에요. 건강에서 누리는 기쁨. 옛날에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그래요. 힘들게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쁘게 플레저, 놀면서 다이어트 한다. 놀면서 몸을 가꾼다. 즐겁게 운동을 한다. 내가 좋아해서 한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코카콜라 이런 것들도 콜라도 보면 제로 칼로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설탕보다 더 단데 칼로리가 없는
뭐 그런 이제 음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런 음식, 여러 가지 음식들하고 뭐 운동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헬시 플레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X틴 이즈백, X세대, Y세대, Z세대 다 알죠, 그죠? 지금은 MZ세대라고 그러죠. 잘 구분 못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MZ세대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제 X세대부터 나왔잖아요.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아니, 70년대 후반. 65년부터 80년까지, 79년까지를 X세대. 여기 X세대, 저도 X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X세대하고, X세대가 지금 자녀를 낳아서 10대, 20대 자녀들이 있잖아요. 보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이게 이제 우리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소통이잖아요. 소비나 이런 것들이 소통. 아껴 써라, 전기 아껴 써라, 뭐 해라, 뭐 하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 X세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 좀 소비를 많이 하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좀 틀에 박힌 곳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소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MZ세대보다 X세대가 지금은 대세가 됐다. 대세가 됐다는 말은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소비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X세대가 돈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X틴, X세대하고 틴이라는 것은 이제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시 돌아왔다. X세대가 다시 돌아왔다. 2022년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X세대들이 제일 소비를 많이 하니까요. 바른 생활 루틴이, 이건 제가 어제 루틴에 대해서는 어제 밴드에다 올렸어요. 루틴이 뭔지. 나도 신조어들이 많고 영어도 내가 짧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거 강의하기 어렵다라고 그랬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루틴이라는 것은 틀에 박히다. 이제 늘 하는 일정이 있다. 계획된 대로 살아간다. 틀에 박힌 이런 걸 루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2022년도에 트렌드가 될 이런 것들은 이 뭐 헬시 플레저라든지 머니레션, 득템력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허 이런 것들인데 그 가운데 루틴이라는 것은 틀에 박히게 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틀에 박히게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수요일 날 화요일만 되면 긍정 공부하러 오는데 아침에 뭐 새벽 예불을 하고 떡을 만들고 글을 쓰고 문자를 보내고 매일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른 생활. 왜냐하면 나노 사회가 되고 머니러시가 되고 득템력 이런 걸 하니까 늘 공부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대충 놀아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니 건강한 것도 그냥 차라리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제 무식하게 굶어가면서 이렇게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차라리 안 복잡해. 그런데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됩니까?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바른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많이 공부를 해서 늘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적 개념. 테크가 이제 이렇게 점점 그 생활화됐다. 이제 느껴진다. 실제감이 된다. 실제감으로 느껴진다. 전에는 환상적인, 몽환적인 그런 거,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테크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실제로 점점 다가와진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라이크 커머스라는 것들도 진행되어 왔었죠. 이제 커머스라는 건 소비를 말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소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이런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구매를 하는데 돈을 내가 지금 옛날에는 마트에 가서 샀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샀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하는 어떤 채널 통해서 그 채널들이 막 이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막 선전을 하면 그래 저거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사는 이런 라이프 커머스. 그 다음에 내러티브 자본. 내러티브라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적인 부분을 막 부각시켜서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상대방을 나쁘게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네거티브고요. 내러티브는 그냥 나레이터 생각하면 돼. 나레이터. 이야기하다. 자본이 돈 버는 것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히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테슬라를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처럼.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이제 이야기로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나 이렇게 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어. 나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을 몇만 개를 띄우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화성을 가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뉴럴링크에서 뇌를 뭐 하겠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2030년에 무슨 화성을 가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성공했잖아. 이런 것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제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앞길을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주들도 이런 걸 통해서 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노 사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통금이 되고 나가지 못하고 회식이 줄고 회식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좋은가요? 아니면 싫은가요? 우리한테는 별로더라고. 우리는 좀 회식도 하고 내가 밥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별로던데 20대 2030 MZ 세대들은 좋아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30대는 51.8%가 만족한다. 회식 안 하고 하는 것이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48.1%의 사람들이 만족한다. 코로나 이런 이제 이렇게 통금 시대 이것이 만족한다. 라는. 그리고 불필요한 직장 회식이 사라진 것이 너무 좋다. 뭐 60%나 뭐 너무 좋다. 그렇게. 그 기성세대들은 회식하는 재미로 회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렇게 나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절에도 회식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회식을 시켜줘야지 뭐 이렇게 회식 안 시켜주면 이만큼 입이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참 다르다. 우리는 벌써 맛이 갔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봐서 이제 가게를 옮길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030 MZ세대들 중에 일부는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라고. 우리는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봐야지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대접받는 것 같고 알아봐야지. 근데 이제 알아보면 괜히 머쓱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게 이제 지금 세대들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금 나를 알아보는 그런 곳이 이제는 부담스럽다. 타인의 가벼운 관심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성이 훼손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익명성, 자기 개인 정보를 중요시 여기고 익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서요. 익명성을 훼손됐다.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다녔잖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이 막 저한테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하는데 나 무슨 저분이 누구지? 옛날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잘 못. 그리고 옛날보다 다들 이제 어르신이 돼가지고 살도 좀 더 찌시고 얼굴도 더 넓어지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한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름 대신에 휴대폰 번호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수업도 안 하지. 뭐 어디 캠프도 안 가지. 뭐 아무것도 안 하지.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그러지.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사귀고 얼굴 싹 다 가리고 그렇게 있으면 더 이제 자기 모습보다는 휴대폰 번호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자기를 다 대신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불편한 현대인들에게 이제 사회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무리를 짓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본 단위가 아닌 거예요. 개인으로서 조각조각 부스러져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파편화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노사회라, 나노사회. 사회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파편화됐다. 이것을 보고 나노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체의 기본 단위가요, 이제 분자 혹은 원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쪼개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전에는 뭐 각자 도생, 나나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현상을 얘기했어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하고 나나랜드, 그래 내 땅이지 나나랜드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나노사회. 그러니까 해마다 트렌드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2022년도는 그래도 좀 이게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돼서 좀 모임이 많아져서 나노사회가 조금 아닐라나? 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글쎄, 이것도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고 코로나로 더 극대화돼서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렇게 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한테 트렌드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이해가 가나요?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래요. 그 나의 트렌드를 네가 모르는 것이 이게 트렌드야 라면서 점점 개인화되니까, 나노화되니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트렌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 절에 다니는 분들이라서 트렌드가 뭐 법보, 금강경, 천수경, 뭐 이런 불교대학, 뭐 경저 이런 게 트렌드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유지되는 다수의 동조라고 정의될 수 있는 트렌드가 이제 최근에 근본적인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동조자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동조자의 범위가 굉장히 줄었고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주들을 이해해 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느끼는 커다란 흐름이 아니고요. 작은 지리들과 같이 소수의 단위에서 갈라지고 모였다가 다시 퍼지고 있어요. 모였다가 다시 퍼지고 있고, 갈라지고 모였다가 또 퍼지고 있고, 해시태그라는 거 알죠? 해시태그? 저도 해시태그 거의 안 쓰는데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글 쓰는데 다 해시태그로만 쓰더라고요. 이게 샵 있잖아. 샵하고 뭐라고 나노사회, 샵하고 머니로시 이렇게 하는 이걸 뭐 해시태그라고 그래요. 검색을 하면 우선적으로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검색할 때 1순위로 빠르빠르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은 있어요. 단체 생활, 해시태그 황룡사, 해시태그 뭐 이렇게 책상, 뭐 금강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찾아 들어가면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게 해시태그인데요. 나도 그걸 한 번도 쓰질 않아요. 알면서도 그만큼 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이 분화됐다가 확산됐다가 조각조각 났다가 이제 조각조각 나서 해시태그로 서로 찾아 들어가서 가가지고 모였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시장 환경이 격변하면서요, 변화에 대응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MZ세대가 힘든 것 같아요. 중국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는 탕탕족이 유행했어요. 탕탕족. 탕탕이라는 것은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탕탕이라 한단 모양이더라고요. 중국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중국 공산당에서 강력하게 탕탕이란 모든 검색어들을 다 없애고 탕탕 모든 영상들을 다 없애고 제재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떠들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뒤에서 탕탕 얘기를 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변화에 대응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머니러시의 득템력 뭐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싫어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게 탕탕족도 생길 만큼 그렇다라고 그러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정말 난감합니다. 소비자의 기호가 너무나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온라인을 통해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힘겹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풍년 속에서 오히려 해석의 빈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말 AI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거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얼마나 따라가겠어요. 근데 AI가 기계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AI들이 나오면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안 쓴다 막 그랬잖아. 나 이거 그냥 투지폰 문자 뭐 한 손으로 보내기 얼마나 쉬웠어 그때. 그런데 스마트폰 안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쓰는 것처럼 AI도 어쩌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오프라인을 유지하는지, 이제 재고는 어느 정도 쌓아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건 불분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화된 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그것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노 사회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모습은 뭐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모래알처럼, 그리고 비슷한 끼리끼리 재집결하고, 또 그리고 나서 서로 메아리 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것을 나노 사회의 세 가지 모습. 일단은 조각조각,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해쳐졌잖아요. 1인 가구가요, 지금 664만 가구래요. 1인 가구가. 그게 얼만큼이냐면 전체 가구 수의 31.7%래. 불과 이제 2년, 3년 전만 해도 2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더 많아서 1인 가구가 31.7%? 31.7%나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구가 나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가족들부터 해체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해시태그로 인해서 뭐 그런 다른 걸로 인해서 비슷한 끼리끼리 재집결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메아리 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 같은 이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옛날에는 방송에 나와야지 대단한 건데 지금은 제가 신문에도 기고하고 신문에도 자주 글을 쓰는데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신문에 스님 글을 썼다 이러면 와 우리 스님 대단하다 뭐 이러는데 요즘에 신문을 누가 봐? 이러면서 그냥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이게 더 대단한. 지금 KBS에 출연해도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80년대 KBS에 탁 출연해봐요. 아침마당에 나가봐. 아침마당 스님이 아침마당 나가면 스님들도 법문하는 출연료가 달라져. 스님들도 초청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를 얼마나 막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세 번째 단계가 서로 매알치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노사회처럼 굉장히 많이 흩어졌지만 다시 또 이제 재집결을 해서 각자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사회란 없다. 그저 한 개인의 남녀와 가족이 있을 뿐이다. 1987년에 얘기했대요. 영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제 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라는 게 없다. 소셜이라는 게 없고 개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개인화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순도순 함께 밥 먹던 집밥의 자리가 없어지고 편의점에 간편식으로 대체되고 있죠. 요즘에 이제 MZ세대들은 이제 집밥 먹어본 지가 언제냐. 엄마만 먹어본 지가 언제냐. 뭐 그렇다고 그러죠.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사소한 집안일까지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공부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비대면 방식 수업해서요. 대외 활동도 역시 그렇게 개인주의 문화가 기폭제가 되고 코로나가 이제 그걸 확산을 시켰죠. 그러니 이제 2020학년도, 21학년도 이 학년들은 MT나 동아리, 축제, 응원전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도 없고 뭐 하지도 못했어. 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들은 또 이렇게 옛날처럼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아예 놀잖아. 아예 뭐 C학점, D학점, F학점 줄줄줄 나오고 아예 공부를 안 했는데 2000년대가 넘으면서 2010년이 넘으면서 1학년, 2학년도 학점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들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예 모임 MT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7살, 8살 학교 갔는데 8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비대면 수업을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병목 현상이라 하잖아요. 요소수도 병목 현상이고 뭐 트럭 기사들도 뭐 병목 현상이고 원자재도 가격이 엄청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엄청 오르는 것도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변할지는 참 난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리고 다시 해시태그로 끼리끼리 관계를 맺는데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뭐 이걸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약 아래서 사람들은 선택하고 집중하며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자만추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자만추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야, 이 줄임말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줄임말 그만하자라는 것은 대세에서 지나간 멀리 가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도 초등학생이 돼서 이렇게 줄임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직감력이 한번 딱 들으면 딱 떠올려야 되는데 관심 없고 무슨 줄임말 옛날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간편한 것도 아예 무슨 말 하는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어려워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앱 등을 활용한 인만추라고 그래요. 인만추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이렇게. 그래 젊은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소개팅 앱이나 결혼 정보업체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잘 안 하려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다 결혼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 소개팅 앱이나 결혼 이렇게 정보업체 있어요. 여기를 해서 의지가 없는 걸 뭐.
아니, 만남의 의지가 없어. 이거라도 알아서 그걸 하고 있으면 얼마나 훌륭할세요. 그죠? 자, 비대면 관계가 뉴노멀이 된 새로운 보통 시대가 뉴노멀이에요. 네, 노멀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냥 흐름 이런 것인데요. 뉴노멀은 새로운 흐름, 새로운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이 됐대요. 비대면 관계가 뉴노멀이 됐대. 비대면은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시대가 달라졌다. 뉴노멀이 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무릅쓰고 인위적으로라도 만나야 되는 상대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 뜻이기도 한데요. 성균관대 최대봉 교수가 이렇게 포노사피엔스라는 저서에서 애평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불 깔고 필요에 따라서 끄듯이 끄고 켜고, 필요에 따라서 끄고 얇고 넓게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추구하며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남의 정도가 예전과 취향도 많이 다르죠. 개인적 욕구가 공동체의 결속력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는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취향이 더 중요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오이를, 그리고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당적인지 야당적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이런 정체성들이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소셜적 정체성이잖아요. 진보적 환경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이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당근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거, 민트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물복 딱복 이래가지고 복숭아가 이제 딱딱한 복숭아, 부드러운 복숭아 물복, 딱딱한 복숭아 딱복 이런 것도 취향이라고. 그리고 고구마도 퍽퍽한 밤고구마를 좋아하는지 촉촉한 호박고구마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 밤고 호고라고 그래요. 밤고 호고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네, 밤고고 이렇게 한답니다. 물복 딱복 이러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레이블링하면서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만남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취향이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소속보다 개인적 선호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사회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중고 집단 내에서 정체성을 찾았는데요. 이제 나노사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내면 지향적 취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더 이어서 이제 음악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것도 소통이 장애되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이런 채널이 있는가 봐요.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리고 무심코 튼 노래에 퇴근길이 근사해져 버렸다. 이런 식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고막을 책임져도 될까? 라는 이런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만에 38만 명이나 이제 구독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취향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하면 오이를 좋아하는지. 이게 똑딱? 아까 뭐였지? 잊어버렸다. 물복떡복, 물복떡복, 민초단, 반민초단, 민초를 좋아하는지, 반민초단, 민초단, 반민초단, 이렇게 취향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지는 이런 나노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취합해서 조각조각 무너진 거에서 다시 자기들끼리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기들 취향에 맞게 재편집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세 번째 반향, 이야기가 이제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확증 편향적이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적.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딱 열면, 내 계정으로 열면 내가 플레이 시키면 그 다음에 황룡자 황산스님 TV 딱 하면 그 다음에 또 황산스님 TV 또 나오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자연 스님으로 쑥 넘어가거나 아니면 법륜 스님으로 쑥 넘어가거나 불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고 막 그러지 하잖아요. 또 뭐 밀리터리에서 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쭉 다른 비슷한 거 나오고 내가 이렇게 윤석열을 지지를 하면 윤석열 또 보면 그 다음에 윤석열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재명 지지면 이재명 얘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해서 보게 된다. 그것이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들이 추천을 그렇게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듣는 채널은 그냥 내가 듣는 귀는 한쪽 귀만 계속 듣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 확증적 성향이 강조된다. 자기 확증적, 확증 편향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계정을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9시 뉴스를 다시 계속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9시 뉴스는 그냥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해서 주니까 신문들을 쭉 한번 보기도 하고 그 옛날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추천 기능이 오히려 우리를 자기가 선호하는 성향들을 반영해서 봐야 할 이야기가 아닌 보고 싶은 이야기만 더 집중적으로 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왕이 됐어요. 왕이. 옛날에 왕이 보면 뭐 공자는 늘 얘기를 하죠. 귀에 거스르는 말을 듣는 그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어느 왕이 충신의 말을 들어요? 이제 잘 없어요. 그런 왕은 대부분의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칭찬하는 말 듣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람이 능력이 커지면서 사람의 힘이 커지면서 신이 이제 별거 아닌 것이 됐어요. 오마이 갓이 돼버렸어. 그냥. 신이 별게 아닌 것이 되고, 사람이 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도 왕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충신이 없어지는 거야. 충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네. 자, 그래서 정보의 선택권을 갖게 된 소비자는 역설적으로 자기 견해가 같은 사람들하고만 소통함으로써 반대되는 목소리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죠. 이렇게 이런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정보가 더 넓어지고 광범위해지고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2021년을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정보라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가 선택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선택되어진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더 강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의견의 메아리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내 생각을 옳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그렇게 모인 거예요. 보니까 이를 반향실 혹은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그래요.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사일로라고 있는데요. 사일로라는 게 곡식 창고라고 그래요. 곡식 창고. 우리나라는 곡식 창고 뭐 그렇게 안 큰데 미국 같은 데 보면 곡식 창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푹 빠지면 자기밖에 없잖아. 우리말로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런 것처럼 사일로에 갇힌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나노사회의 트렌드 변화를 파급 효과로 세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는 세 가지 모습을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나노사회가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트렌드가 미세화된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파편화가 돼요. 이제 참, 그리고 노동이 파편화가 되는 것은 산업이 세분화되니까 이것은 정말 젊은이들한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렌드의 미세화를 살펴보면
이제 옛날에는 가요 톱10 하면 전 국민이 다 알고 1등, 2등 하면 조용필 1등하고 이선희 1등 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국민 노래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스터 트롯 이러면 이제 20대도 10대도 미스터 트롯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20대, 20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임영웅이 뭐 이야기는 들었어도 무슨 노래를 하는지 또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BTS는 많이 들었잖아. 뭐 블랙핑크 많이 들었잖아. 근데 이 블랙핑크와 BTS라는 뭐 그룹 이름은 알아도 그들이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따라 부르려고 해도 따라 부를 수가 없어. 무슨 가사가 귀에 안 들어. 그런 시대가 이제 그래서 트렌드가 미세화됐다. 예전에 이제 H.O.T와 나훈아가 공존하던 시기 뭐 이런 것이 조짐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이렇게 작년에 올해 이제 그 인기 내 딸 하자가 인기였나요? TV 조선에서 뭐 내 딸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인기였대. 내 딸 하자라는 드라마가 TV 조선에 하던 게 되게 인기였대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8시에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미니 시리즈로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유행하고 그러는데 막상 또 OTT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OTT 가입을 안 한 이제 대체로 OTT는 20, 30대, 30, 40대 이런 사람들이 하지 60대 이상의 OTT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DP를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 많이 이야기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얘기해도 OTT를 가입을 안 하면 이게 좀 무슨 소리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트렌드가 미세화 세분화되다 보니까 세대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소통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언어도 이 작년에 그 유행하던 신조어하고 올해 유행하던 신조어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고 없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조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단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옅배시 에빼 쌍비호배요. 옅배시가 뭘까요? 모르는구나. 애교 빼면 시체. 애교 빼면 시체네요. 이게 작년에 유행했던 이런 거예요. 이건 알 거예요. 이생망. 이건 알겠죠? 이생망. 이생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부망도 있어요. 이생부망. 진망. 이생진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생진망. 이생에서는 집사기 망했다. 이생진망도 있습니다. 엄근진. 작년에 유행했대요.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엄근진이라고. 우리 아버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근진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세편살? 이거 힘들어요. 발음도 힘들어. 복세편살. 유행했대요. 이게 복세편살. 이게 뭐냐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조금 배워두라고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것들도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달 번줌. 이거 정말 없다. 번달 번줌. 이건 정말 어렵겠죠. 야, 이거는 정말 이거 맞히면 내가 뭘 줄까? 뭘 주겠다. 번달 번줌 정말 어려워요. 나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좀.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준다는 거예요. 번호 달라면 번호 준다. 전화번호, 폰번호. 이건 알겠죠? 나일리지.
이건 알게요. 나일리지. 마일리지가 변해서 나일리지. 나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나일리지가 쌓인다. 그래서 나일리지. 그리고 덕페이스. 이거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가 됐대요. 덕페이스. 페이스는 얼굴을 말해요. 덕페이스. 이거는 덕페이스는 뭐냐면 덕은 덕질할 때 덕자잖아요. 페이스는 얼굴이에요. 셀카 찍을 때 하고 있는데 셀카 찍을 때 입을 이렇게 내가지고 예쁘게 사진 찍는 각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덕페이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찍어봤죠? 셀카 찍으면서 이러면서 덕페이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낄끼빠빠? 힘들다. 낄끼빠빠. 낄끼빠빠. 그렇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건 안 해. 많이 들었는갑다 여러분. 야 이거 아는 거 좀 이상한 거야. 이걸 아는 거는 많이 들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그리고 가뿐띠. 가뿐띠네. 가뿐띠. 뿐이 아니라 가뿐띠. 갑자기 분위기 띄우는. 아니 띄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 띄용. 가뿐띠. 갑자기 분위기가 띵 했다. 이런. 이게 좋은 뜻인가? 좋아졌다는가? 나쁜? 가뿐띠. 가뿐싸도 있어요. 가뿐싸. 그렇지, 갑자기 분위기 싸. 야, 이거 가뿐싸면 별로 안 좋겠다. 이게 작년이었고, 올해는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거든, 작년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서 제일 많이 된 거. 근데 올해는 다 달랐어요. 올해는 톡띠. 톡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톡 아이디를 톡띠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어려워. 알잘딱깔센? 알잘깔딱센. 알아서 잘 깔끔하게 딱 센스 있게. 저 스님, 황 선생님은 알잘깔딱센이야. 여러분 아들 보고 야 너는 알잘깔딱센이냐? 그래서 발음이 안 돼. 알잘깔딱센이냐라고 이렇게 해줘요. 알잘딱깔센이야 이러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알잘깔딱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약간 도시남이면서 깔끔하고 자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잘생겼는데 너무 자상하고 깔끔하고 센스가 있어. 이러면 알잘깔딱센. 이러면서 너는 알잘깔딱센이냐라고 이렇게 알잘깔딱센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MZ 세대하고 다른 세대랑 세대 차이도 있지만 이게 갈라서기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왜 이런 것들을 더 하냐? 어르신들한테 당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놀겠다, 이거. 우리끼리 놀겠다. 나 어른들하고 안 하겠다. 우리끼리 말 통하는 우리끼리. 그래서 언어를 새로 더 만들고 더 어렵게 알짤깔딱색 이런 거 정말 없잖아. 더 어렵게. 암호같이 그렇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상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임구 이미 구독했다. 임구 얼마나 이제 구독 취소 이런 것들 얼마나 많으면 임구라고 이미 구독했다. 임구했어? 여러분들
제 채널 인구했냐고. 구독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레게노 이런 것이 유행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레게노는 레전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전드를 레게노로 이게 영어를 레전드라고 읽어야지 레게노로 이렇게 읽은 거예요. 레게노. 그래가지고 전설, 쟤는 레게노야, 전설이야, 뭐 전설이다. 전설을 레전드라 하지 않고 이제 이거는 아마 세계적 현상인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이거 영어잖아요. 영어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뉴욕에 가도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윰차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한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난이도가 더 높아. 윰차. 도저히 이거는 윰차가 뭐지? 이러는데 그건 뭐지? 유무차별 구독자 수. 윰차라는 게 유무차별 구독자 수. 구독자 수를 유무차별한다는 거예요. 윰차입니다. 저는 구독자 수 1090명이에요. 구독자 수가 30명인 사람도 있고 10만 명인 사람도 있고 100몇 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윰차한다. 유무차별 구독자 수, 구독자 수를 유무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튜브나 구독자가 많이 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넷도출. 이거는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내일 또 출근한다. 내일 또 출근한다. 라고 넷도출이 유행했답니다. 그 다음에 사파서블. 쌉이라는 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힙 이런 거예요. 힙하다. 뭐 이렇게. 안 들어봤어? 힙하다. 저 선생님 힙해. 이러면서. 좀 이제 뭐랄까? 인싸다운, 뭐 좀 발전하고 센스 있고 말잘깔딱생 딱 그걸 한마디로 하면 힙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쌉하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쌉하다. 힙하다. 그래서 쌉파서블. 파서블이라는 건 가능하다는 건데요. 쌉이 앞에 하면서 매우 가능하다. 쌉파서블. 오늘 밤 콜 쌉파서블. 여러분들은 콜 하겠지만 쌉파서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쪄죽다. 쪄죽다. 우리는 더워 죽겠다가 쪄죽다잖아요. 쪄죽다. 이게 뭐냐면 이게 스토리가 필요해요.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냐면 쪄죽어도 따뜻한 물에 샤워하기. 쪄죽어도 우리는 이렇게 더우면 시원한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더운 물에 익숙한 얘들은 쪄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 쪄죽다. 쪄죽다가 아니라 쪄죽다예요. 쪄죽다. 그 다음에 자낫괴. 세상에 더우리. 자낫괴.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래요. 야, 우리 서로 친하지? 해서 우리 황룡사 가자 했더니 옆에 무상교회에서 돈 줘. 무상교회로 가야지.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 돈 따라간다. 돈 따라서 태세전환 하는 게 자낫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스크. 이거는 이제 뭐 다 알겠네요. 지금은 금스크가 아니라 금요소수. 금스크. 마스크가 귀할 때 금스크라고 했던 겁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